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벌써 이제 저희가 세 달째, 맞죠? 세 달째 세 맞죠? 번째죠. 네, 저희가 하는 게. 예, 방송 횟수로는 이제 네 번째, 또 이제 세 달째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심을 제가 잃어버리고 티셔츠를 놓고 와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다들 들어오고 소리 잘 들리고 계시겠죠? 네, 뭐 지난번에 약간 음향적인 사고가 좀 있어서 신경을 좀 썼으니까 혹시 중간에 잘 안 들리시거나 하면은 바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꾸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이제 지난번이 이제 가수금 가지금 끝을 이제 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미수 미지급금 오윤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수 미지급금을 완전히 끝내보겠다.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자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경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경리나라는 뭔가 예외 상황을 잘 담아낼 수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경리나라로 얼마나 그 변태적인 상황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전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적으로 뭐 이제 이론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어떤 미수 미지급금에 대한 그래도 이론적인 격리 파트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격리나라로 풀어낼지를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옆에 계신 조교가 이제 좀 잘 보여주실 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인사는 그래도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종석이라고 하고요. 주식회사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 그리고 세무법인 청년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격리 아웃소싱 중소기업 격리 아웃소싱 이제 100여 개 기업 이상을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시스템이 없는 곳에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일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물론 세무적인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세무법인 청년들에서 또 격리 업무 파트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격리나라 라이브 TV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들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미수급이란 뭐냐, 미지급금 뭐냐, 그리고 이제 뭐 초기월 잔액 조정 이런 메뉴들이 있었는데 그때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잔액 조정 메뉴가 있었는데 이건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오늘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 잔액 조정이 뭐 위험한지. 첫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상계 처리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퉁친다고 이제 많이 하죠. 이제 그 퉁치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들 어떤 상황까지도 근데 실제로 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발생했었던 일들이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예외적인 상황들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 거래명세표에 대한 질문들은 항상 있어요. 보면은 이거 거래명세표를 꼭 써야 되냐 뭐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왜 써야 되는지 그 어떤 경우는 안 써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수금이라는 게 뭐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받을 돈이라고 저는 이제 격리나라를 하면서 사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되게 조금 어렵게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판매 대상인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대금 중 미수된 금액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산백화에.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뭐 미수된 금액이다. 그럼 미수금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미수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은 받을 돈, 그러니까 수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안일미 아니다 수 받을 수 뭐 안 받았다 금 돈 안 받은 돈 그러니까 안 받고 끝날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될 돈들인 거죠. 그래서 받을 돈이란 게 이제 결국 미수금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선수금 뭐 이런 개념들도 같이 나오게 될 텐데 선수금은 뭐 먼저 받은 돈이지 선수금인 거고
근데 저희 경리나라에서는 선수금이라는 개념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생겼고, 하지만 마이너스 미수금의 개념이 저는 좀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선수금이 뭔가 별다른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받을 돈인데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미수가 반대에 되니까 마이너스 미수금. 그리고 미지급금도 역시 마이너스 미지급금. 먼저 줬어. 그럴 경우에는 미지급이 아니라 미지급은 맞는데 마이너스 미지급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렇죠. 예, 뭔가 저는 그냥 그렇게 선수금과 선거금의 개념을 경리나라까지 좀 끌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뭐 이제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겠지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회계나 세무적인 요소를 좀 잠시 내려놓고 경리나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린 거고. 네, 미지급금도 이어서 좀 볼까요? 네. 그러면 네.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미지급금은 외부와의 거래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중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너무 어려웠어요. 저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야 이게 좀 어렵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 그러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외상 매입금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도 하는데 외상 매입금이든 뭐 미지급금이든 뭐 결론적으로 아직 줄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직 안 준 돈. 그러니까 줄 돈. 쉽게 말하면 줄 돈이다. 그래서 저도 그냥 경리나라에서 미지급금이랑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줄 돈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 개념 안에서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계적으로는 이게 뭐 외상 매입금이냐 미지급금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리적으로 경리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외상 매입금은 꼭 줘야 되고 뭐 미지급금은 안 줘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네. 그건 오히려 더 외상 매입금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감옥을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굳이 뭐 외상 매입금이냐 뭐 미지급금이냐 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줄 돈이냐 받을 돈이냐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가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경리나라가 이제 쉬운 것들이 이제 요런 개념들에서 굉장히 좀 쉽게 저희가 개념을 잡고서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 알아서 외상 매입금으로 나눠줄지 미지급금으로 나눌지 그건 알아서 그쪽에서 나눠주실 거고 저희는 줄 돈이냐 받을 돈이냐 그 정도만 체크하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 본 아이디가 아이디가 매번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오셨는데 좀 추가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매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리나라 뭐 기초 사용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유튜브 경리나라 TV 채널에 오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이전에 했던 강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경리나라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거기에다가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카톡방이 굉장히 요새 많이 핫하더라고요. 잘 활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받아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과외 수준으로 저희가 뭐 궁금한 걸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방송 끝나고 저희 카카오 그 오픈 톡방이죠. 네네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갖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소 한번 이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그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리나라 초기 2월 방법. 초기 2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리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경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초기 2월이에요. 초기 2월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쌓여 있어야지만 그 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최종적인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정리를 뭐 우리가 이제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막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초기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의미가 없겠죠. 미수 미지급금을 봐야 되는데 뭐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초기 2월을 반드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초기 이월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자료를 그럼 봐야 되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경리나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엑셀로 따로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과 줄 돈을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뭐 정리하고 계셨던 파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경리나라에다가 먼저 입력을 하시고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 엑셀로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없다. 혹은 갑자기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임자한테 뭔가 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제 결산 자료 중에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고 있죠. 거래처 원장에서 각 거래처별로 미수금 잔액과 미지급금 잔액 요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받으셔서 여기에 경리나라 상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리나라 초기 이월 하는 방법은 메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아요. 제가 1, 2, 3번 이렇게 이제 찍어 놨는데 먼저 기초 정보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초 정보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업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 설정이 있는데 요걸 눌러 보시면은 업무 환경 설정 바로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밑에 쪽에 있는 미수금, 미지급금 잔액을 설정하세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잔액을 설정하세요라고 나오고 초기 2월, 미수금 2월, 그리고 미지급금 2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일단 이 화면에서는 미수금 2월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미수금 초기 2월 설정이라고 먼저 날짜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올해 초부터 하겠다.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올해 초가 아니라 뭐 특정 시점이 있을 거예요. 뭐 6월 1일이 됐든 7월 1일이 됐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저는 1월 1일로 설정을 해놓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쭉 과거 데이터를 계속 정리해 나가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매출 거래처 일괄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그 경리나라가 홈택스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집하잖아요. 수집할 때 매출 거래처가 자동으로 다 등록되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혹은 경리나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래처가 자동으로 쭉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매출 거래처 일괄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경리나라에서 수집한 매출 거래처가 모두 일괄적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만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초기 2월 끝입니다. 어려우신가요 혹시? 혹시 어렵다 하시는 분 채팅창에 말씀해주세요. 그럼 제가 원격으로 봐드릴게요. 전화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주시면 원격으로 또 봐드리고 사실 이 얘기는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이제 보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이제 설립과 동시에 경리나라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죠. 대부분은 설립한 지 좀 이제 된 상태에서 경리나라를 많이 도입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금액이 다 틀리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삐그덕 거리는 그 자리에다가 뭐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제가 전에 강의 때 뭐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처가 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거래처 항목에 가셔서 그 거래처를 먼저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 거래처가 물론 자동으로 수집이 다 될 때 등록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등록이 안 된 매출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은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등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2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경로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한번 화면 천천히 이제 보여주시면서 제가 초기 2월의 기준 금액은 어떤 걸로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예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준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상황을 좀 이제 설정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개업한 지 3년 정도가 된 회사고 3년 만에 이제 경리나라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A라는 거래처만 있었다고 쳐볼게요. 수백 건 수천 건의 이제 거래가 막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미수금이 예를 들어 잠시만요. 초기 월창이 안 보인다. 그 혹시
관리자 아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초기 이월창이 안 보이신다는 거는 혹시 그 아이디가 권한이 뭐 관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시면은 저기 네. 카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한번 나중에 봐드릴게요. 그 기준금액 얘기를 다시 이어서 가보면은 그 A라는 거래처에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쭉 경리나라 도입하기 이전까지 만약에 뭐 57,630원에 미수금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경리나라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3년 만에 갑자기 딱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거라면 그 57,630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처음 우리가 개업했었던 때부터 계속 모든 자료를 다 스크래핑을 해서 매출 찍었고 돈 받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제대로 딱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점으로 57,630원이 딱 떠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막 그게 만약에 3년이 아니라 13년이었다.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래처가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면 더 힘들 거고. 그러면은 그 내가 경리나라에다가 뭔가 정리하고 시작 싶어 하는 날짜에 시점에 미수금, 미지급금을 여기다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앞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다 무시하고 만약에 오늘 며칠이에요? 7월 19일이죠. 그럼 7월 18일자로 초기화를 내가 걸겠다. 그럼 그 시점에서 어떤 미수금을 내가 찍어 놓으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 무시하고 그렇죠. 어제 시점으로 A라는 거래처는 받을 돈이 56,730원이 있고 뭐 B는 줄 돈이 뭐 100원이 있고 C는 3,000원 받을 돈이 있고 이렇게 그냥 찍어 놓는 거죠. 그거를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게 기준금액이라는 게 현재 그 시점에 남아있는 진짜 받을 돈과 줄 돈. 그게 기준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렇게 막 10년 이상 이렇게까지 정리는 사실 의미가 뭐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도 이미 다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안 된 업체라면 좀 문제가 사실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거래처마다 매일 시점에 어떤 그 잔액을 딱딱 알고 엑셀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다라고 하면 그게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돼 있어. 모르니까 내 경리나라를 도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차선책으로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세무대리인은 어쨌든 간에 기장이란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계산서 그리고 뭐 증빙 발행한 거에서 받을 돈 줄 돈 들어온 거랑 서로 기장 뭐 장부를 작성하는 게 기장이잖아요. 장부를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의 그 잔액을 알고 있다 그나마. 근데 그들도 솔직히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알지는 100%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마다 사실 잔액을 딱 맞춰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사실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차선책으로 그나마 뭐 믿을 수 있는 만한 숫자가 세무대리인의 장부상의 수치다. 그럼 그거라도 갖고 와서 초기 이월을 해서 시작을 하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마지막 선인 거죠. 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무사 사무실까지도 심지어 안 썼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도 없고 나도 정리가 안 돼서 모르고 그럴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빵으로 찍을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정리해서 받을 돈을 그렇죠. 열심히 받아 나갈지. 줄 돈이야 어차피 안 주고 있으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제대로 된 거라면 뭐 1,000,000원 주세요다 이랬을 때 진짜 1,000,000원 줄 돈이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주는 게 맞겠지만 우리도 정리 안 돼 있고 아무도 그게 1,000,000원 줄 돈인지 뭔지 모르겠으면은 뭐 어떡합니까? 뭐 주던가 아니면 싸워보던가 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받을 돈이 문제인 거죠 사실. 받을 돈은 정말 다행히 상대방이 되게 착해가지고 내가 달란 소리 안 했는데도 사실 나 너한테 줄 돈 있었는데 지금 줄게 미안해 하고 딱 주면은 뭐 다행이지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지 달라고 소리를 안 하면은 잘 안 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그때부터라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이게 뭐 미수금 미지급금의 중요성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잘 정리를 하실 테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반님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 하신 말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좀 더 잘 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연말이 딱 결산이 끝나고 났을 때 세무 대리인하고 맞춰봐야 돼.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말 정리한 게 더 정확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샅샅하게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세무 대리인은 어떤
장부상의 수치나 어떤 증빙에 있는 적요나 이런 것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외적이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우리가 정리한 그 이제 미수금, 잔액, 대장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쪽에서 세무대리인이 갖고 있는 정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랑 맞는지 틀리는지 대조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A라는 거래처에서 우리는 미수금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은 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0만 원이 어디서 차이가 났지 이런 걸 밝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사실 A라는 거래처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빌려준 돈 받은 건데 이걸 매출대금 수금으로 잡아갖고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가는 역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죠.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시죠 이제. 자 여기 메뉴 확인하셨죠? 예. 혹시 안 보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강의지만 저희 이거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기 2월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액 조정. 네, 이제 잔액 조정 이제 그 제가 쓰지 말라고 했던 그 잔액 조정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제로 한번 잔액 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개념적인 장부상의 수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실제로 들어온 것처럼 수기로 찍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 조정은 지극히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 쓰는 메뉴다.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저희가 상황을 설정하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조정보다는 거래 명세표를 마이너스를 찍든가 플러스를 더 찍든가 뭐 그렇죠. 빼던가 삭제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증빙을 조절하는 게 차라리 낫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거래 명세표를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면 거래 명세표하고 균형이에요. 네, 요거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리나라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잔액을 관리하는 메뉴는 괄호와 괄호이다. 네,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설명했던 메뉴입니다. 자, 정답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힌트를 좀 드릴까요? 몇 글자인가요? 몇 글자? 각각 4글자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메뉴에서 봤던 힌트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먼저 맞춰주신 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나라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잔액을 관리하는 메뉴는 땡땡땡땡과 땡땡땡땡이다. 네. 저희 수산물 특공대님 아주 굉장히 다급하게 잔액 조정에 잔액 조정 오타 수정까지도 완벽하게 네, 잔액 조정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수산물 특공대님 정답으로 참여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정답은 초기 2월과 잔액 조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명세표 기준,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에서 미수금 그 현황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래명세표 기준과 세금 계산서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업체들은 그냥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 명세표를 여러분들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가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뭔가 거래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것보다는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놓은 거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다가 뭔가 변동이나 이슈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을 파악하는 증빙의 용도도 되긴 하지만 그거를 끊는 순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매입이야 사실 저희가 끊는 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상대방에서 끊어줘야 이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입 세금 계산서에 그렇다 치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 부가세가 나가게 될 거고 또
법인세나 소득세 할 때 그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법인세나 소득세도 늘어나는 경우가 될 거고, 그렇게 했다가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뭔가 그걸 취소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혹시 놓치거나 하면은 우리는 돈도 못 받았는데 억울하게 세금만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받을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들어와야 세금 계산서를 좀 발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좀 거래 상대방이 좀 갑이거나 굉장히 좀 큰 거래처일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보내줄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곳 정도는 웬만해서는 돈을 떼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조금 이제 아리까리한 그런 것들은 내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돈 보내주시면 발행해드릴게요 하고 거래 명세표를 먼저 보내주시고 여기 계좌로 이 금액이니까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돈 들어온 거 확인되는 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아마 맞을 거고, 근데 그거를 그러다 보면 결국에 매출 쪽은 거래 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혼용돼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거래 명세표를 쓰다 안 쓰다 하면은 사실 이게 미수금을 체크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쓰셔야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는 무조건 돈이 들어와야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드려요 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수금을 체크하기가, 그런 경우에서 거래명세표를 안 쓸 때 미수금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미수금을 체크하게 되면은 나는 돈이 들어와야 발행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발행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세금계산서로 미수금 체크하면 전부 다 빵원이 들 거예요. 왜냐? 증빙도 없고 돈도 안 들어왔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 들어온 곳은 무조건 증빙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받을 돈을 뭔가 따로 체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반드시 거래 명세표로 하셔라. 세부적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총 받을 금액이 얼마고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 간략한 내용 정도만 무조건 입력을 해서 거래 명세표로 미수 관리를 하고, 상대적으로 줄 돈 중요하겠지만 좀 덜 중요하다. 미수금이 더 중요하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되게 네. 야속한 말이겠지만, 그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 입장, 우리도 이제 주는 입장이나 받은 입장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니까. 네. 줄 돈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주자. 세금계산서 들어오면 돈 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돈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먼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증빙을 끝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깜빡하고 안 끊어줬을 때 돈은 나갔는데 우리는 부가세 공제도 못 받고 비용 처리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끝까지 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증빙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것만 잘 체크하면 되고,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증빙을 잘 체크해야 되고, 맞습니다. 미수금 받을 돈은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서 이거는 지구 끝까지가 아니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야 되겠죠. 그게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렇게 가져가셔라. 미수금은 거래명세표로, 미지급금은 세금계산서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생생한 증인이죠. 예, 저희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일자, 예를 들어서 뭐 10일 날 그냥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다 발급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래처한테. 거래처가 막 많으니까 그거를 또 일일이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한 번에 그냥 다 하겠다 해가지고 특정 일자 그냥 세금계산서를 먼저 다 발급해 놓은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수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계산서만 먼저 발급을 해놓고 취소도 안 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세무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무법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좀 많이 일괄적으로 발급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명세표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충분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면 지금 경리나라 쓰시는 분들의 많은 어떤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불만사항 같은 거죠. 이제 그 세금계산서가 50건까지만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한 건당 100원씩의 이제 돈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수가 한 500건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사실 경리날에 다 발행하기에는 살짝 부담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경리나라와 연동돼서 홈택스에서 발행을 공짜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타가 있다고. 밑에. 네, 오타가 있네요. 지금 미수금 세 번째 점에 네. 미수금 현황.
아, 그렇죠. 아니,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거래 명세표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입금되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입금되면 세금 계산서로 미수금을 체크한다. 이 경우, 그러니까 미수금 잔액은 꼭 늘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0이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거래 명세표 기준으로는 실제 미수금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거다 정도로. 지금 2주 이대영님이 질문 주셨는데 2주 테스트 버전은 초기 2월이 안 나오는데 설정하는 게 없나요? 가입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죠. 네, 그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그 2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되시면은 끝나고 저희 따로 한번 만나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격리나라로 하나씩 한번 일반적인 상황부터 아까 좀 예외적인 상황들까지 일단 뭔가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이런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또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뭐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뭐 좋겠지만, 만약에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방법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상황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집중해서 그 몰입해서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물론 일반적인 상황부터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떤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팔고 이제 돈을 받고, 혹은 돈을 주고, 그리고 돈을 못 받다가 결국에 미수를 포기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채권 추심호치에 넘기든 아니면 연락도 끊어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해서 금액도 크지 않거나 이런 경우 결국 미수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격리나라에 어떻게 증빙이 끌려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매출 거래 명세표를 무조건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려서, 거래처는 가나다 상사라는 거래처를 예로, 가나다 상사에 제가 이렇게 거래 명세표를 등록을 해놨어요.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거래 명세표 등록, 그다음에 건별 등록, 뭔가 거래가 발생됐으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전에 여기다가 먼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찍고 저희가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요런 거래 명세표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200만원어치 부가세에 별도해서 200만원어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순간 거래 명세표는 무조건 입력하셔라. 이게 첫 번째 원칙.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이 22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았어요.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금계산서, 그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만약에 발행까지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미수금이 얼마나 있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볼 때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봐야 될까요? 보고서 세무,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영업보고서 맨 위에 영업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미수금 현황 보이실까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거래 명세표 기준이 있고 세금 계산서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근데 우리는 거래 명세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래 명세표 기준을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조회를 하시면 전체 거래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나다, 이렇게 가나다 상사 것만 보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매출 일으킨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우리는 아까 200만원을 팔았으니까 받을 돈이 200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초기 2월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에 100만원을 입력을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돈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출대금 입금이라는 걸로 220만원 가나다 상사로부터 돈을 받은 거를 세금 계산서랑 저희가 저희가 이제 매칭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진행되셨죠. 아주 요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시죠. 미리 좀 처리를 다 해놨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영업보고서 가서 다시 이제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한번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다 상사를 찍고,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저 숫자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히스토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초기 2월, 그러니까 처음에 격리나라를 쓰기 전에 우리는
110만 원에 받을 돈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근데 7월 14일 날 돈을 먼저 받은 거죠. 돈을 먼저 받았네요. 네. 거래 명세표를 우리가 주고 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거래 명세표는 17일 날 우리가 입력을 했고 결국 그래서 100만 원이 받을 돈이 있었다가 매출액이 220이 늘어났으니까 총 받을 돈은 330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220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에 미수가 다시 11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110만 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는 한번 다시 미수 잔액을 볼게요. 날짜는 저희가 샘플이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다 상사를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행됐던 게 있고 추가로 발행한 것도 있고 근데 돈은 200이 들어왔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도 먼저 발행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는 예. 여기는 이렇게 330이 남아 있었는데 220을 수금을 해서 결국 110만 원이 남았다. 여기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110만 원 미수 잔액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근데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연락이 안 됩니다. 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미수 잔액을 이렇게 110만 원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못 받는 돈이다. 라고 이제 뭔가 이제 대표님하고 다 이제 뭐 협의를 해서 뭐 못 받는 돈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경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못 받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미수금이 사실은 110만 원이 떠 있지만 저거를 이제 우리는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했다. 그럼 포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거래 명세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가나다 상사였죠. 저희가 이제 가나다 상사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미수 포기라는 품목을 하나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수 포기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써놓고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미수 포기라는 항목으로 품목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이 상황에서 다시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명세표 기준으로 들어가 보시면 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미수 잔액이 없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포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식의 거래처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미수 포기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지라는 거를 보고 싶을 경우에 이제 지금 약간 경리나라 오류상이라 조금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이 기타 영업 보고서에서 보고서상의 기타 영업의 품목별 판매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미수 포기라는 게 있죠.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딱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쭉 떠야 되죠. 떠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아직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래처한테 미수 포기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여기 쭉 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이 거래처들은 나중에 뭐 채권 추심업체에 한 번에 그 뭐 고려 이런 거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절차가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포기한 금액들을 따로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품목을 저장을 해서 미수 포기라는 걸로 하면 좋다. 이거는 제가 수정 요청을 드려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시 오류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래서 그냥 방법이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10만 원의 미수를 포기할 때 그냥 거래명세표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0만 원짜리 거래명세표를 만들어놨던 거를 삭제를 해버리면은 물론 결과물은 똑같이 빵원으로 뜰 거예요. 근데 나중 갔을 때 이걸 내가 미수를 포기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받을 돈이 없었던 건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미수 포기라는 항목을 해서 마이너스 거래명세표를 찍어놓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거래명세표 쪽은 정리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세금계산서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수 매출 매입에 보고서상에 영업보고서 미수금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를 들어가는 경우에 그럼 여기에는 아직 미수 잔액이 떠 있단 말이죠. 왜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아직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같이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부가세 부분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연락도 안 되고 이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파산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됐다 그럼 대손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취소하고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요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네. 이제 상황이었어요.
네, 기존 거래 명세표 금액 영업하고 매물한 미수포기 반품권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 명세표의 금액을 0으로 바꾸고 미수포기 반품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원래 받았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중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모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품목을 미수포기라는 품목을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이게 관리 회계라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늘 강조드리는 네. 예. 거래 명세표를 하나 더 입력을 이제 하시면은 더 관리가 되실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엑셀이 됐든 기존의 경리나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사실 관리가 좀 어려웠고, 엑셀 자료를 뭐 또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관리가 어려웠을 텐데, 경리나라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 명세표의 일기장처럼 다 그냥 입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거래처만 검색했을 때 쭉 이제 이력을 확인하고, 아, 이때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경리나라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뿌꾸빵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은 거래명세표를 발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니까 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세인견서 발행하면 돈 줄게요 막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네. 거래명세표에서 세인견서를 경리해서 발행을 한 경우에는 수정이 안 돼요. 그 거래명세표 찍고 세인견서 발행하게 한 거는 나중에 금액을 바꾸는 거 자체가 안 됩니다. 조작의 방지를 위해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결국 찍어 넣으셔야 되니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지 말고 미수포기라는 항목으로 늘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를 찍어 넣는 게 나중에 관리 목적 차원에서 좋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한 시나리오 한 2개 정도? 네, 또 다른 이제 가지고 예.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상황을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네. 왔을 때, 아, 맞아, 그때 그래, 이렇게 처리했었지, 떠오를 수 있게. 물건을 팔았어요. 제가 어떤 500만원짜리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돈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아,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 본 거죠.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550만원의 돈을 받으려고. 왜냐면 나도 550만원 어딘가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돈을 안 주니까 나도 못 주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물건 다 비우고 도망갔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서 뒤돌아서는 순간 저 끝에서 뭔가 반짝하는 거지. 달려가서 보니까 금두꺼비 한 마리를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네. 이 금두꺼비가 시가 550만원짜리인가,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나는 그 금두꺼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는 미수가 해결이 됐어요. 뭐 뭔가 옳은 방법이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뭐 꼭 돈으로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네. 생일날 됐을 때 뭐 생일 돈으로 줘도 되지만 제가 차 한 대 사주면 안 받을 겁니까? 돈이 아니라. 아유, 받아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던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금두꺼비를 갖고 온 거예요. 돈을 안 갖고. 네, 금두꺼비. 자, 그러면은 나는 미수는 이제 없애야 돼. 자,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른 상황. 아까는 진짜 못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받긴 받았어. 근데 이게 계좌에도 안 남고, 그리고 뭐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뭔가 어쨌든 금두꺼비 어쨌든 550만원짜리 받아온 거. 그래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아, 그러면 나도 이제 줄 돈이 있으니까 이걸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그 두꺼비 상사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금두꺼비 갖고 온 나한테 도망간 그 사람이, 두꺼비 상사 대표가 전화 온 거. 야, 너 금두꺼비 갖고 갔지? 550만원짜리. 내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 그러면은 내가 그때 미수금 깐 거니까 세금 계산서 550만원짜리 발행해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 어쨌든 두꺼비 갖고 온 건 맞으니까 받을 건 받았으면 이제 줄 건 줘야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그리고 우린 그 두꺼비를 가지고서 그 개구리 상사라는 곳에 내가 줘야 될 돈이 550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비를 그냥 개구리 상사 대표한테 넘겨준 겁니다. 야, 이거 550만원짜리야. 이걸로 퉁치자. 이런 상황. 이럴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돈이 아닌 현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뭔가 수취를 했을 때 경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잔액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잔액 조정을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이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네, 가상의 시나리오고 일단 거래가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거래 명세표에 이렇게 550만 원짜리의 매출 거래 명세표를 일단 먼저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쵸? 받을 돈 생겼으니까. 네, 받을 돈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 명세표를 이렇게 이제 발급을 해놨습니다. 두꺼비. 그 밑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돈을 이제 안 주니까 우리가 금두꺼비를 대신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어. 네, 돈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네, 거래처에 잠시만요. 네, 여기서 미수금 현황. 네, 거래 명세표 미수금 현황에 우리가 두꺼비 상사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할까요? 네, 삭제를 한번 하고 저희가 다시 할게요. 자, 요렇게 떠 있었겠죠. 요렇게 원래 떠 있었을 거예요. 550만 원이 네. 받을 돈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미수 잔액 버튼을 딱 눌러주셔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 금두꺼비에 대한 돈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액 관리 여기 보시면은 잠깐 여기 하기 전에 네. 세금 계산서 기준의 미수도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네. 창대전 옆에 그 짝대기로 되는 거. 네, 세금 계산서 기준 여기서 두꺼비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 세금 계산서 당연히 발행 안 했고 아직 돈 그렇죠. 받은 것도 없었으니까. 네네. 이 상황에서 두꺼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가. 네, 두꺼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다시 띄워주시고. 그래서 이 미수 잔액 버튼을 딱 눌러주셔서 여기 잔액 관리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잔액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잔액이 이제 550만 원이던 게 빵원! 미수금이 네, 빵원으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유를 적어주십니다. 금두꺼비를 가져왔다. 이렇게 써주시고 저장을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잔액 조정이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저 초록색 글씨가 떴죠. 초록색 글씨는 경리날에서 뭘 뜻한다? 뭔가 수기를 입력을 한 거다. 자동으로 스크래핑 된 거는 검은 글씨. 초록 글씨는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거. 그래서 어쨌든 550만 원에 대한 수금이 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되긴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순간 세금계산서 쪽에 미수금을 잔액을 한번 볼게요. 다시. 네. 그래서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 미수 잔액이 마이너스 550이 뜨게 됩니다. 왜냐? 아까 돈 들어온 걸로 쳐지기 때문에. 초기 2월은 거래 명세표 기준이든 세금계산서 기준이든 간에 그 거래처랑 어떤 특정 시점 날짜로 미수금 잔액을 빵원이라고 딱 찍어버리면은 다 무시하고 그냥 빵원이 되는 건데, 잔액 조정은 거래 이제 그 수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명세표 쪽에서 뭔가 조정을 하면은 반대로 세금계산서 네. 쪽에서도 같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두꺼비 대표가 야, 두꺼비 가져갔으니 세금계산서 끊어줘. 우리 공제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알았어. 그럼 끊어줄게. 하고 이제 끊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냥 끊어보시죠. 그냥 여기서. 네. 뭐 수기로 끊었다고 치고. 수기로 한번 끊어볼게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수기로 저희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을 그럼 하는 전자로 겁니다. 발행을 하고 스크래핑 돌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500만 원. 아이고 5천만 원 했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네, 저장이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서를 다시 들어가 보면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볼게요. 짠. 자, 예,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 명세표 기준이든 세금계산서 기준이든 간에 처리가 끝난다. 잔액 조정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현금이 아닌 계좌에 증빙이 안 나는 뭔가로 이렇게 돈을 받게 됐을 때는 이렇게 증적을 표시해 놓는 게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좋다. 나중에 왜냐면은 그냥 계좌로 찍거나 그러면 이게 현금을 받은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잔액 조정을 해놓고 저 메모를 저렇게 사유를 달아놓게 되면은 맞아 그때 두꺼비 한 마리 데리고 왔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였냐? 이거를 우리가 개구리 상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급하니까
왜냐면 금을 또 팔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또 수수료 뜯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행히 개구리 상사 대표가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금두꺼비 550만 원짜리를 그냥 준 거예요. 그 전에 매입 계산서가 들어와 있었겠죠 아마. 개구리 상사 대표가 자 이번에는 개구리 상사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돈 주세요 하고서 55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놨으니까 제발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두꺼비 받아온 걸로 이제 준 거죠. 자 그러면 매입 쪽에 미지급은 아까 저희가 미지급 관리는 거래면세표 기준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서상에 한번 가볼게요. 개구리 상사의 미지급 현황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세금계산서 550원 들어왔는데 아직 주진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구리를 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지급 잔액 들어가서 잔액 관리를 들어가서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로 조정 후 잔액은 빵원을 찍 바꿔주고 금두꺼비 전달 이런 식으로 저장을 딱 해놓으면 처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거래명세표 쪽 꼬일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거래명세표 쪽은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왜냐면 우리는 매입까지 거래명세표 입력을 하는 것은 좀 드물다. 만약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면은 아까 매출 쪽 그 정리했던 것처럼 미지급 쪽도 거래명세표까지 입력해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미지급은 세금계산서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키워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밸런스, 그러니까 거래 명세표하고 세금 계산서 상의 이 거래 내용들을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한쪽이 분명히 이게 또 처리를 하면은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나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이 아닌 현물로 받거나 뭔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처리를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이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상계 처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계상사라는 어떤 거래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계상사라는 거래처한테 상계상사 우리가 뭔가 물건 200만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또 100만원어치를 사온 것도 있습니다. 저랑 친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야 상계야, 어차피 내가 받을 돈 200 있고 너 줄 돈 100 있으니까 너 100만 보내. 그렇게 하고 퉁치자. 그 퉁치자는 게 이제 전문 용어죠. 이제 그 상계 처리에. 그래 퉁쳐갖고 1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수금도 없고 미지급금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처리를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계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려서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앞으로 총액으로 줄 돈 다 주고 받을 돈 다 받자 이러면서 갑자기 100만 원을 더 보내온 거야. 그래서 나 200 보냈으니까 형도 나한테 100만 원 보내줘.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간단한 상황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아주 지저분한 숫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깔끔하게 총액으로 그냥 내가 사면은 뭐 매입되면 다 주고 내가 그렇죠. 뭐 팔면은 판 돈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상계 처리했던 걸 취소하고 받을 돈 다 받은 다음에 줄 돈 또 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경리나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상계 처리를 먼저 이제 봐야겠죠. 뭔가 현재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상계 상사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에 매출 매입이 동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네, 들어가서 일단은 여기 그룹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매입이 다 체크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거래명세표 이제 발행된 것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거래명세표를 200만 원이 매출이 있었다라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상계상사, 상계처리 이런 이제 품목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매입 같은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쓰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계 처리하는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도 입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물론 그렇게 처리 안 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있는 그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래처일 경우에는 매출도 당연히 거래명세표 다 입력해야겠지만 매입도
다 거래명세표에 줄 돈을 입력을 해주는 것이 수월하다. 예, 요렇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확인되셨죠, 여러분들? 200만 원.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상계상사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200만 원 매출이 있었죠. 그 상계 처리가 아직 삭제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요거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거래명세표 상계상사. 네, 이렇게 요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0만 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 아니 저 줄돈도 한번 하게. 줄돈도 한번 볼까요? 매입도. 네. 거래명세표 입력을 했나까? 상계상사에서 입력이 안 돼 있죠. 아까 이제 근데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는 곳은 매입 거래 명세표도 입력을 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상계상사, 상계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저희가 줄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걸 입력하는 순간. 네. 그럼 이제 거래 명세표 기준의 보고서를 한번 미지급금을 보면 여기서 요렇게 네, 이렇게 매출액이 200, 미수금 200과 미지급금 100만 원이 동시에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상계 처리를 하고 100만 원만 받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계 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거래처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상계 처리라고 보이시죠? 네. 네, 메뉴 확인하셨죠? 예, 거래처 메뉴에서 거래처 메뉴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바로 떠 있으니까 이걸 눌러 보시면은 뭐 여기 매출 수급 내역이 있고 매입 지급 내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계 처리. 그죠? 네. 미수금이 200이 있고 네. 미지급금 100이 있다. 그럼 상계를 퉁을 얼마를 칠 거냐? 네. 110만 원을 치겠다. 상계 금액 110만 원 입력하고 상계 네.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지급금은 없어지겠죠. 퉁을 치면서 우리는 줄 돈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받을 돈하고 깎았으니까. 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줘야 될 돈 100만 원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상계가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은행에 입금 내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네. 보냈는지. 그랬더니 입금 내역 수납 확인해서 네, 상계상사에서 11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매출 대금으로 그래서 매출 대금에서 220만 원짜리에다가 그냥 수납 처리해서 저장을 이렇게 찝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줄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거를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아니, 미수금 현황을 먼저 네.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고 이걸로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해서 상계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네. 저 미수 잔액 빵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요렇게. 자, 상계상사 이렇게 이제 현금 이제 사실 저 100만 원은 실제로 받은 건 아니지만 받았다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저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상계 처리했을 때. 자, 그리고 미지급금 쪽도 한번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줄 돈이 110 있었는데 지급을 110 했다. 그래서 저 미지급금 잔에 빵을 찍어보면은 여기서 현금으로 준 찍어보시면은 것처럼 마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한 줄에 좀 보고 싶잖아요. 한 줄에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네. 네. 한 줄에 보고 싶을 때는 어디서 보는가? 요 두 가지 메뉴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거래처 원장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한번 딱 보게 되면은 상계 상사를 딱 보게 되면 조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액 200이 있었고 돈 200 들어왔고 네. 줄돈 110 있었고 110 나갔고 그래서 미수도 없고 미지급도 없다. 지금 빵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가끔 이제 거래처 메뉴나 이런 거 보다가 상계 처리 메뉴가 있으니까 아 이거 상계 처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계 처리했던 거를 취소하고 싶은 거지. 아까 상계가 다시 전화가 왔잖아요. 형 헷갈리니까 우리 줄 돈 다 주고 받을 돈 다 받자.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상계 처리했던 거 취소해야 되겠네. 어디서 취소하지? 자, 메인 매출 메뉴에 보시면 현금 출납장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7월 19일 날. 네, 요거 두 개 보이시죠? 동시에 생기는 건데.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삭제. 예. 이렇게 하면 상계 처리 안 했던 걸로 이제 된 거. 그럼 다시 돌아갔을 때 미수금도 이제 100만 원은 받았으니까 네. 미지급금은 없는 걸 거고. 그렇죠. 미수금은 이제 또 100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번 보죠 뭐. 상계상사 제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미수금은 이제 네, 100만 원이 100만 남아 원이 있고. 이렇게 남아 있죠. 예. 미지급금도 100만 원이 남아 있고 저희는 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상계 처리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거죠. 네, 미지급금도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네. 그래서 상계가 100만 원을 더 보내왔겠죠. 그러면 입금 내역에 100만 원이 떠 있을 거고. 그럼 그거 상계 상사랑 매칭시키면은 예, 미수금이 되고.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네. 저희도 총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 보내줘야 되겠죠. 네. 출금 내역에 100만 원 떠 있을 거고 그거 상계 상사랑 매칭시키면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취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상계 처리는 저렇게 하는 거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강의한 내용 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따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희가 그 시나리오별로 일부러 이제 상황을 구성한 게 이 스토리대로 따라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저희가 지금 스토리 이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린 것 이외의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저희에게 그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잔액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물론 처음 접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죠. 고민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금 뭉치. 이번에는 이제 가끔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냥 현금 뭉치로, 그러니까 계좌 이체도 아니고 현금 뭉치로 그냥 주는 경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뭐 세금계산서 서로 안 하고 그냥 부가세 없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국세청은 이게 알면 안 되겠지만 저희끼리 얘기하는 얘기로서 네. 자, 그래서 금고상사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55만 원의 어떤 매출을 일으킨 게 있다. 근데 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고상사 대표가 이렇게 지나가다 사무실에 딱 들어오더니 저희 금고에다가 50만 원을 이렇게 툭 넣어주면서 자, 요걸로 이렇게 미수는 처리하고 부가세는 따로 신고 안 하는 걸로 해서 5만 원 그냥 깎아주세요. 요렇게 처리가 됐다. 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거래 명세표는 기본이죠. 이제는 강조 안 해도. 그래서 금고상사라는 매출로부터 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보고서 이 메뉴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리나라의 꽃이죠. 이 보고서 메뉴가 결국에 경리나라의 모든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자, 잠시만요. 매입 지출. 매입 지출. 항공 출납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리허설하면서 처리했던 게 약간 살아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금고상사 조회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55만 원이 아직 못 받은 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금고상사 대표가 와가지고 현금을 줬다. 그러면 그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 그리고 이제 현금 출납장은 꼭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내부에서도 뭔가 현금,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현금 시잭을 뭐 좀 쌓아놓고 이제 가끔 착불 택배가 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네. 이제 현금으로 좀 주는데 그런 것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물론 용돈 기입장처럼 이렇게 뭐 엑셀에다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경리나라에도 그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현금 출납장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어쨌든 그 금고에 돈이 들어왔다. 요걸 이제 처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현금 출납장이죠. 매입 지출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은행 그 금융 기능에 있다가 일로 옮겨졌는데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네. 입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용도는 뭘까요? 매출 대금이 들어왔으니까 매출 대금 입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고상사 현금 받음 하고, 거래처는 요 거래처를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초록색으로 돼 있으면은 네. 저걸 거래처로 인식을 안 해요. 그냥 해주셔야 돼요. 메모라고 보시면 되고, 저 파란색 거래처로 해놓고 이렇게 금고상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네, 50만 원 받았죠. 저장.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네, 금고상사 이렇게 해서 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 5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아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래명세표를 아까 뭐 뿌꾸빵님 말씀대로 50만 원으로 바꿔도 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그냥 기록을 남기는 게 좋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를 하나 더 등록을 하자. 매출거래에 들어가서 거래명세표 등록 눌러주시고 등록을 하면, 자, 금고상사였죠. 그래서 뭐 부가세 뭐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현금으로 받아서 부가세 까줬으면 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5만 원 하고 여기 세액은 지워주시고, 짠. 예, 그렇게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 매출거래에서 저 금고상사로 검색을 했을 때, 네. 그거 검색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런 히스토리가 남는다는 겁니다. 자, 55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왜 마이너스 5만 원 됐지? 그리고 왜 50만 원밖에 안 들었지? 아, 그때 부가세 안 끊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서 다시 거래명세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금고상사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파일이 없어지고 미수잔액 빵을 찍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55만 원 했다가 부가세 안 받기로 해서 5만 원 빼주고 현금으로 금고에다가 50만 원이 들어갔다. 이 내용을 이제 보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쪽도 이제 봐줘야겠죠. 네. 세금계산서의 미수를 보시면 금고상사. 네. 아이고. 그래서 자, 이거 저 수급 매출, 네. 매출에 저 무정빙 매출, 요거 무정빙 매출. 중빙으로 요거 예, 죄송한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삭제를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금고상사. 네. 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겠죠. 네. 돈만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금고에 돈만 받은 상태인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세금계산서는 안 끊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죠. 바보같이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을 발행하면 되겠네 하는 순간 저희는 45만 4,545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애야죠. 그러면은 X를 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출에서 저 맨 밑에 보시면 무증빙 매출이라고 무증빙 매출 이렇게 위험하게 써놨습니다. 네. 세무조사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경리나라 아이디를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무증빙 매출 등록 하시고 오늘 날짜로, 그죠? 금고상사로 찍고. 아이고. 네. 금고상사 됐죠? 매출 금액은 50만 이렇게 원. 50만 원으로. 저기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필 눌러갖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매출이니까. 매출이니까 그렇죠? 매출을 찍고, 3개 안 끊기로 함. 뭐 이렇게. 네, 하고 저장을 딱 눌러주셔요. 이렇게 해야 그 보고서에 저희 손익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그 50만 원의 매출이 집계가 됩니다. 네. 예, 물론 세금 신고는 안 할지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집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세금계산 기준으로도 미수가 빵원이 나오고, 빵원으로. 거래명세표 기준으로도 미수가 빵원이 나오고 라는 거죠.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빵원. 밸런스 맞았죠?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산물 특공대님이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아직 저희가 이제 이쪽 채팅방에 안 왔는데, 예. 말일날 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계산서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5만 원 퉁친 건데, 거래명세표 총 금액이 월별로 확인되는지 모르고 50만 원 끊게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준으로 말일날 계산서를 발행한다. 안 하는 조건으로 5만 원을 퉁친다. 거래명세표 총 금액이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5만 원을 퉁을 쳤다. 총 금액이 같은 상황 아닌가요 지금? 죄송한데 이게 네. 뭐 약간 정확하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서 요거는 저희 카톡방에서 한번 다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해결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계산서를 좀 몰아서 많이 발행하시거나 이렇게 때 건수 많아갖고 사실 그 100원씩 발행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리나라 상에서 네, 경리나라에서 네, 발행할 때 경리나라에서 50건까지만 무료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는 100원씩 한 달에 뭐 네. 1000건 발행하면은 왜냐면 경리나라 사용료보다 그게 더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네. 저희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한 500건 이상씩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리나라에서 하지는 않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산물 특공대님 말씀 그거 저희도 그런 식이거든요. 한 번에 다 모아놨다가 말일날 한 번에 끊어요. 근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딱 돈 받은 금액만큼만 딱 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날을 잡아갖고 저희가 쓰는 방식으로 물론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건데 경리나라를 연동시킨다기보다는 참고를 해서 엑셀을 약간 편집해서 좀 홈택스에서 편안하게 한 번에 몇백 건을 공짜로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괜찮겠죠? 경리나라에서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네. 다음번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잡아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이외의 시나리오가 또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또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때마다 뭐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 돈을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관계에 있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 매출거래처인가 매입거래처인가, 뭐 그런 것들, 혹은 대차거래나 가지금, 뭐 대표면은 가지금 가수금 지난번 강의 때 다 말씀드렸죠. 그 대상이 누군가. 두 번째, 왜 이 돈이 나가고 들어왔는가? 왜 이 금액인가? 어떤 결과로 이 금액이 나오게 됐는가? 퉁쳐갖고 100만원만 주고 받은 것인가? 아니면 총액으로 해서 더 나가고 들어왔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돈이 오고 갔는가? 꼭 돈이라는 게 계좌로 왔다 가는 현금만이 돈이 아니고 물건을 서로 받아서 퉁치는 것도 돈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금두꺼비 혹은 현금 뭉치로 진짜 주는 현금, 계좌이체 혹은 카드 결제 어떤 형태로 결제를 했는가? 돈이 오고 갔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가 되는 순간은 경리나라에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스크래핑으로 다 끌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 현금 뭉치로 처리가 됐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출납장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 결제가 됐다. 그러면 잔액 조정. 그리고 어떤 금전, 현금이든 아까 금두꺼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금전에 따라붙는 증빙이라는 게 있죠. 그림자처럼. 그 그림자를 뭘로 할 것이냐. 세금계산서를 줄 거냐,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거냐, 아니면은 무증빙으로 할 거냐.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무증빙이면 무증빙 매출에다 등록을 하고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사실 네 가지죠. 언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는가도 중요한데 사실 그 언제라는 부분은 요즘에는 뭔가 찍는 순간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누구랑 어떤 형태로 왜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는가를 잘 정리하는 게 경리 업무에서 미수비지급금을 관리하는 핵심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돼도 결국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경리나라로 그걸 또 어떻게든 풀어내보겠다. 그리고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리허설 하면서 잠깐 처리했던 게 좀 취소가 안 돼갖고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이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톡방 와서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더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네이버 경리나라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라이브 강의 후기 올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후기에다 좀 이렇게 뭐 쓴소리든 다 뭐 좋은 소리든 다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뭐 더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할 거고, 뭐 칭찬 많이 해주시면 그거 보고 힘내갖고 저희가 커피 쿠폰을 다음부터는 3장씩 퀴즈를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좀 해서 더 많은 선물을 좀 나눠드릴 수 있게 네.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